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도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인물과 그 가족이 말이죠,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이 단순한 실수로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말이죠, 아주 습관적이고 구조적인 공직윤리 파괴가 아닌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이죠, 나라의 곳간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공직윤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자신을 향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금까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가족까지도, 그 부인까지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가정에서 말이죠, 그것도 도지사 재임 시절 두 부부가 말이죠, 이 아주 도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그 인물들이, 부부가 나란히 같은 법을 어기고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상황.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국민을 우롱하는 공직 비윤리 커플의 민낯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나라의 곳간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주머니와 나라의 주머니를 구분을 못하는 건데 말이죠. 자, 더 문제스러운 것은 말이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할 때 돈을 사용한 것은 좋은데 그것도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지불했습니다. 공금을 말이죠,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이죠. 이런 분이 대통령 부인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혈세를 사적으로 쓴 행위는 말이죠,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본인의 개인 카드로 식사비를 처리했으면은 그런데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뭐 법인 카드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말이죠, 그들의 공직자로서의,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마인드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분들은 공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권력의 사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것을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용인해야 된다 안 된다 이걸 보지 말고 아예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두 부부는 말이죠, 도지사의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많잖아요.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가족이 식사를 하고 또 선거법 위반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방금 얘기했지만 위반하면서도까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계속 정치보복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보복을 멈추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까지 공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인물에게 말이죠, 이 국가 권력을 맡긴다면은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공직은 말이죠,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자가 돼서 거기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리가 공직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실험이 아니에요. 언제 실험을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은 도박으로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도지사 시절부터 공직윤리를 무시해온 이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앉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중대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 누가?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양심이 뭐라고 그랬죠? 사물의 변별력, 그리고 스스로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이죠, 선이냐 악이냐 옳고 그랬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의지를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재명 부부는 양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인카드를, 그것도 말이죠, 국민 세금을 내 개인 사적으로 쓴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고하게 돼서 판단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덕적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사물에 대한 변별력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 부인과만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만나는 여자마다 관계를 가지면 그 결혼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덕윤리, 성윤리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에게 말이죠, 어떻게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버리는 자에게는 권력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직자로서 이재명 의원의 반복된 법 위반, 윤리적 타락은 말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경계해야 될 국가적 경고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인물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말이죠, 공직윤리를 지킬 사람에게 미래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6월 3일 날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물론 잘못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백주에 말이죠, 21세기에 이 비상계엄이 무슨 말입니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나고 지금 조기 대선도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비상계엄 후에 보니까 국민들이 개몽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은 되지만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빠뜨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다가 말이죠, 뭐 단합하자 뭐자 이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자체는 사과를 하고 말이죠, 그 외에 일어났던 일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비상계엄이 문제가 되더라도 탄핵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지 않고도 명예롭게 은퇴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건 좀 복잡하죠.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될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